자, 우리 430번부터 문제풀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점 3,1을 점 마 3,8로 옮기는 어떤 거에 의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뭐로 옮기는 거야? 점을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확인 먼저 해보자. 우리 x, y라는 점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x가 얼만큼 변화했어? 6만큼 감소했지. 맞아. 즉 어떻게 이동한 거야? x-6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고요. 1은 8로 7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y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점의 평행 이동이 보이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거야? 갑자기 직선에서 직선으로, 즉 도형이 도형으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죠. 그죠? 그럼 표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왼쪽에 있는 친구를 옮기는 거니까 x쪽으로 마이너스 6만큼 한마디로 부호 반대로 표현해주는 거고요. y쪽으로 플러스 7만큼 부호를 반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b를 해준 친구가 0이다. 얘가 평행이동한 친구인데 얘가 뭐랑 동일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2y 플러스 10은 0과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즉 어때? 우린 개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요. 개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a를 마이너스 2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조금 더 전개해주게 되니까 우리 식이 어떻게 나와? x-2y 그리고 20 플러스 b가 0이겠죠? 맞아. 그랬을 때 뭐가?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b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마디로 두 수의 합을 마이너스 12다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그대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요. 44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로 바뀌었어? 대칭 이동이라는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칭 이동 확인해 보시죠. 자, 점을 누구에 대해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한마디로 뭘로 바뀌었겠어? 우리 2, 마사라고 하는 친구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부호를 두 개 다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2, 4라는 친구가 됐을 건데 얘가 누구 위에 있는 친구? 직선 위의 점이래. 한마디로 내가 이 마이,4를 직선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4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라는 친구가 성립해야 된다는 걸 겁니다. 맞나요? 얘를 다 우리가 우변항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가 0이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인수분해의 결과가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4가 0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a를 4 또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모든 실수 a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했지? 이 부분도 좀 빠르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454번도 한번 봐봅시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뭐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 심지어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두 개를 뭐 해주기로 했어? 빼주기로 했었지. 맞아. 일단 1번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형태를 좀 갖춰줍시다.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9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봐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켜줘 보겠습니다. 뭐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맞나요? 그럼 어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뀔 건데 여기서 어차피 제곱이잖아.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9로 바뀌었을 겁니다. 뭐에 대한 변주를 준 거야? x축에 대한 변주. 다음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뭐가 바뀝니까? x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9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전개하면서 빼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 마사 x.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도 마찬가지야. 전개해주면서 빼주면 몇이 나와? 2y가 아니라 4y. 미안해. 다시 해볼게. 처음부터. 쏘리. 얘가 마사 x랑 4x 빼주니까 마 8x만 남을 거고요. 그죠? 얘는 어때? 빼주니까 몇만 나오겠어? 4y만 남겠죠? 그게 몇이야?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양변을 마사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2x-y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잖아? 다 이해됐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시죠. 쭉쭉쭉 넘어가서 페이지 71쪽에 463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나가. 자, 한번 보시죠.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을 누구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달래?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1번. 내가 원 O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춰주게 되니까 우리 x-5의 제곱과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몇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25 플러스 1 마이너스 18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맞아? 한마디로 몇인 거야? 8?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됩니까? 5'으로 가기 전에 일단 뭐부터 바뀌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죠? 그죠? 그럼 1번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즉 얘가 x-5의 제곱 y-1의 제곱이 몇이다? 8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부호 반대로 넣어주면 마10의 제곱이 될 거고요. y의 방향으로 3만큼 부호 반대로 넣어주면 y 마4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 각자 뭐 해준 거야?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마무리해 준 거고요. 이 결과값이 뭐라고? 5'이다. 약속해 준 거죠. 여기까지 맞나? 그럼 봐봐. 우리 지금 총 원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온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두 개의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임의의 점 P와 다른 원의 임의의 점 Q가 있어. 맞아?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두 개의 좌표 사이의 선분, 두 좌표 사이의 길이의 뭐가 최대가 궁금하다고 했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이 있을 건데, 그지? 그 선분에다가 뭐? 반지름의 길이 더해주기로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기억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오케이. 첫 번째 원의 중심 5,-1이라고 하는 친구랑 두 번째 원의 중심 10,4라는 친구 사이에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 x좌표의 길이의 차 5의 제곱 25, y좌표의 길이의 차 5의 제곱 25한테 루트 씌워준 거지. 맞아?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5루트 2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지? 그럼 결론. 최대값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각자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 2루트 2씩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9루트 2라는 값을 가진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 느낌을 꼭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왔죠? 자, 그럼 우리 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시죠.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은요. 페이지 74쪽에 484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양수 A랑 B에 대하여 볼 겁니다. 두 개의 양수 A랑 B에 대하여 원 C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평행이동. 자,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을 해야 돼, 너네들이 스스로. 알겠지? 아무튼 이 평행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합니다. 뭐야? 원 C'은 원 C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아, 내가 원 C'한테 원 C의 중심 1,0을 대입했을 때 뭐 하는구나? 성립하는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 어때? 직선이 두 개의 원에 모두 접한데, 오케이. 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봐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시작해보자. 1번. 첫 번째, 원 C라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우리는 x-1의 제곱과 y의 제곱이란 친구가 누구로? 얼의 제곱이라고 나오고요.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입니까? 1,0이죠. 그죠? 그리고 어때? 우리 C'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x-a-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얼 제곱이기 때문에 우린 원의 중심을 몇이라고? a 플러스 1,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1,0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 이 밑에 있는 원에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 미안,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꿀게. 이쪽으로 바꿀게. 요렇게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해볼까? 자, 세인아, 이 두 원은 평행이동한 친구지. 그럼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겠네. 맞아? 그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두 하나의 원이 있는데 다른 하나의 원이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근데 어때?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가 같겠지?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같겠지? 그리고 두 원은 어떤 관계에 있어? 정삼각형이지. 맞아?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 친구의 원의 중심 또한 얘 위에 있겠네. 이해했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주자는 겁니다. 반대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아무튼 내가 실제로 대입하게 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1,0 대입합니다. 어때? 1 사라지지? 1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럼 어떻게 돼?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몇이었구나? 얼의 제곱이었구나. 관계식이 하나가 도출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랐습니까? 다음, 두 개의 직선이 두 원과 접한다고 했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줘야겠다. 그지? 근데 두 원은 반지름이 같잖아.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개가 어때? 값이 같겠지. 마무리 한번 해볼까? 1,0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뭐라고 나와? 5분의 20이 나오는 거 인지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다음, a 플러스 1, b를 해보면 어떻게 돼? 5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4a 플러스 4의 마3b의 플러스 21의 절대값이라고 나오겠죠. 얘네 두 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5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4a 마3b 플러스 25라는 친구가 22가 나와야 한다. 맞아. 이때 우리는 얼이 양수라는 것만 알고 있고 a랑 b의 관계식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4a 마3b 플러스 25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나오겠구나? 22 또는 마이너스 22가 나오겠구나. 즉 우리는 4a 마3b라고 하는 친구를 마3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47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까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지?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이해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걸 볼 수 있겠냐면 아까 우리 두 원의 관계에 대해서 봤었죠?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의 동시에 평행한 친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번 해보자. 이 친구는 누구랑? 원의 중심 간의 관계랑 어떤 관계에 있겠어? 평행한 관계에 있다는 거 인지돼 안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다?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울기 몇 분의 몇이야? A분의 B. 요거 이해돼안돼? 맞아. 얘가 뭐랑 똑같아?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4랑 같은 거야. 맞아. 한마디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3B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4A였었구나 인지할 수 있겠지? 뭔가 잘못했나? 잠깐만. 3분의 4 A분의 B A분의 B 3분의 4 3B가 4A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나씩을 잘못 세웠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A 플러스 1 마 3B 25 B A 플러스 1과 잠깐만 하나만 다시 볼게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친구랑 4x 3, 3은 9에 해서 25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랑 마3이니까 1. 얘 20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가 곱하니까 4a 플러스 4 b를 곱하니까 마3b 뒤에 있는 친구 21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4a 플러스 4가 4a 마3b가 b 플러스 25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린 4a 마3b가 잠깐만 여기 한 번만 지울게요. 네, 여기는 뭐 하나를 잘못 생각하고 만든 것 같다. 쏘리. 자, 여기 한 번만 지우고 다시 한 번만 가자. 자, 두 번째. 처음으로 다시 한 번만 가볼게. 내가 직선과 원이 모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정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지?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하고, 그지? 두 친구 사이의 관계가 어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한 관계에 놓여 있었어야 됐지. 맞아?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내가 평행한 관계만 얘기를 해보면은 A분의 B라고 하는 친구가 몇 분의 몇? 3분의 4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4A라고 하는 친구를 3B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어때? 1,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1,0이라고 하는 친구랑 우리 4x 내가 0을 이상하게 했구나. 그지? 미안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시 써보면은 거기서 실수했습니다. 미안. 자,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얘가 5분의 4랑 0과 21이니까 5분의 25라고 나오지. 맞아? 이 친구가 뭐라고 나와? 5분의 절대값 4a 마3b 플러스 25라고 나왔었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 같아지는 걸로 얘기를 해서 4a 마3b가 0인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여기서 계산 실수를 하나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거 그냥 또 동일한 말 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다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지어보자. 내가 4a라고 하는 친구가 3b인 거 알았잖아.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B라고 하는 친구를 3분의 4A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9분의 16A의 제곱이 뭐랑 똑같아? 어의 제곱과 같구나. 여기까지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양변에 9를 더해주게 되면은 9를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25의 A 제곱이 몇이다? 9월 제곱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리고 내가 요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면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5지. 맞아? 한마디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5잖아. 한마디로 우리는 어의 제곱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얘는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9 곱하기 25의 제곱이죠? 그죠? 25끼리 하나 지워줍니까? 지워줄 수 있죠? 그럼 우리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미안해 어리 오니까 얘가 25다. sorry. 25라 25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리고 a의 제곱이 9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지? 근데 이때 문제 제일 첫 줄에 뭐라고 했어? 두 양수 A, B.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A가 몇이다? 3이었구나. A한테 3 대입하면 B가 몇이 나와? 4.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5라고 구해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린 3 더하기 4 더하기 5, 12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498번 가보시죠. 자,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고 하는 친구 8,4와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다시 Q에서 A로 돌아오는 친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왔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A에서 어디로 가? P로 가. P에서 어디로 가? 여기로 가. Q에서 다시 A로 가지.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A가 어디 위로 가? Y는 X 위에 있는 친구로 가지. 그치? 그럼 1번 A가 어디로 가야 돼? 대칭. 맞아? 여기라고 해서 우리 A'을 찍어볼까? 그럼 우리 A'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겠어? 4,8.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했죠? 그럼 어때? A'에서 어차피 X는 Y는 X 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X축 위로 갔다가 다시 A로 갈 거잖아. 새로운 A라고 생각을 해보자. X축에서 A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시켜줄 거지. 맞아? 그럼 좌표가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 얘 좌표가 어떻게 돼? 8,4. 요거 이해돼 안 돼? 맞아? 그럼 어때?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때? 이게 뭐야? P. 이게 뭐야? Q 였겠지? 그럼 어떤 결과가? PQ는 그냥 나온 거고 요 QA 더블 프라임과 QA가 똑같겠지? 그지? 그리고 어때? A 프라임 P와 PA가 똑같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프라임과 A 더블 프라임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X끼리의 차 4, 4의 제곱 16 Y끼리의 차 12, 12의 제곱 144 얘한테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우리는 루트 160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겠죠? 맞아? 그럼 얘 몇이야? 4루트 10이겠구나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오답은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좀 나머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따로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드릴 테니까 내가 고쳐준 문제 한 번만 다시 풀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개념 설명 한번 철저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요,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집합과 명제의 의미를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합, 우리 무언가를 집합시키다라고 하는 용어랑 굉장히 똑같잖아. 그지? 그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집합시킨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 집합시키는 대상이 명확해야겠지. 맞아? 예를 들어 내가 그냥 갑자기 아무도 아닌데 내가 집합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다 와서 모이겠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야. 그럼 내가 어때? 1학년 2반 집합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학교에 1학년에 2반에 속하는 애들이 집합을 해야 되는 거겠지. 맞아?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집합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아,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맞다, 아니다, 2반이 맞다, 2반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게 집합입니다. 오케이? 근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여러 개가 있지, 여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대영고랑 영신고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두 개는 다른 학교지. 그지? 그럼 두 개가 속하는 게 공통적인 사람이 대영고에도 있으면서 영신고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지? 그럼 기본적으로 원소가 공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맞아? 그럼 어때? 또 이번 영신고만 봐볼까? 영신고에 1학년이면서 동시에 2학년인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맞아?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영신고에서 1학년 2반이면서 축구부인 사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통적인 얘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게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도를 나가면서 이걸 더 자세하게 알아갈 겁니다. 오케이? 그럼 명제라는 건 뭘까? 우리 집합은 예,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원소들, 요소들이었지. 명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내가 어떠한 문장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명백하게 논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서한테 인서는 키가 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린 얘를 참과 거짓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키가 크다는 게 뭔데? 키가 크다는 게 너무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서한테 인서는 170보다 키가 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아, 거짓이었어? 야다. 거짓이야? 아무튼 그러면 내가 어때? 참거짓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중에 내가 거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짓인 명제.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참을 얘기했어. 예를 들어 세인이는 여자다. 참이잖아. 그럼 어때? 참인 명제.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말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러면 명제고. 내가 어떠한 거에 실제 요소들을 판단한다? 집합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페이지 78쪽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과 그 원소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집합이라는 거 어떻게?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거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원을 뭐라고 얘기했어?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지. 어떤 점들의 집합?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반지름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밖에 있으면 이건 밖에 있어. 안에 있으면 이건 안에 있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다음 원소. 원소는 뭐야? 집합을 이루는 대상을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 오케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고1 2반 이걸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인서, 지금 세인이, 그리고 지금 영선이도 있지? 그럼 어때? 이 세 명을 내가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A는 집합 A에 속한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맞아. 그리고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보기 싫잖아. 쓰기도 힘들 거 아니야. 이걸 단축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요렇게. 자, 대문자 A. 이건 뭘 의미해? 집합 A를 의미하는 거야. 소문자 A. 이건 보통 뭐를 의미해? 원소를 의미한다. 오케이? 물론 우리가 집합 소문자 A라고 쓸 때도 있어. 하지만 웬만해서는 대문자가 집합, 소문자는 원소를 표시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를 이룰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지창으로 합니다. 삼지창. 알겠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집합 A에 소문자 A가 속하더라. A 안에 소문자 A가 들어가 있더라로 좀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확대한 모양, 요렇게 삼지창으로 생각을 해주자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자, 요거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지. 그지? 첫 번째는요, 원소 나열법입니다. 애초에 말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나열하겠대.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5 이하의 자연수 A.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1, 2, 3, 4, 5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거를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기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A는 1, 2, 3, 4, 5 이렇게 씁니다. 어때? A라고 하는 집합이 뭐라는 거야?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원소를 나열해준다. 원소 나열법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뭐야? 조건 제시법입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도 뭐야?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지. 조건 제시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A는 X야. 오케이? A는 X야. 이 X는 미지수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5 이하의 자연수. 여기까지 맞아? 이해했어? 물론 여기 앞에다가 이 X는이라는 말도 꼭 써주시고. 오케이? 그럼 어때? 아, X는 5 이하의 자연수구나. 그럼 우리 1, 2, 3, 4, 5인 거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그냥 조건 제시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계속 나오니까 요건 조금 별표 쳐놓고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야. 오케이? 웬만하면 이렇게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원보다도 우리 보자기를 좀 생각을 해볼까?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거야. 땅 따먹기. 오케이? 자, 어때? A라고 하는 친구 우리 자연수는 엄청 많지. 1부터 막 이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5 이하의 자연수지. 그럼 우리 A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써주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겠어? 막 밖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땅 따먹기로 생각을 좀 해주자. 벤 다이어그램.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되지?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방금 얘기했다시피 5 이하의 자연수 어때? 5개 명확하지?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5 이하의 양의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때? 맞다 아니다는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어때? 너무 많지. 이런 얘들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야. 자, 원소의 집합의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유한집합입니다. 뭔가 유한하다. 뭐야?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그 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라고 하면 어때? 셀 수 있잖아. 1000개. 내가 숫자를 셀 수 있으면 유한한 거야. 무한은 뭐겠어? 자연수들의 집합. 어때? 끝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내가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 없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유한집합은 뭐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 무한집합은 뭐다?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오케이? 다음. 공집합. 너네가 이거 좀 어려워해.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땡. 알겠지?
이게 그냥 공집합의 기호 표현인데, 자, 중요한 거, 이거 공집합에 내가 뭐라고 했어? 기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지. 기호 표현. 알겠어? 기호야. 얘는 진짜 공집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도 쓸 뿐더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기호잖아. 맞아? 우리 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공집합도 내가 그냥 기호로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냥 기호인데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유한집합이라는 친구가 내가 원소를 개수를 셀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길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급지게 어떻게 나타낸다? 요렇게 NA. 오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시를 봐볼까? 집합 A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대. 그럼 어때? 집합 A의 개수 몇 개? 3개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참고의 별표. 자, 우리 공집합. 앞에 봐봐. 우리 1번. 그냥 순수하게 공집합만 있지. 맞아? 원소가 몇 개인 집합이야? 0개인 집합이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다. 개수가 0개입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봐. 공집합인데 앞에 뭐가 씌워져 있어? 괄호. 그지? 근데 아까 우리 괄호 뭐라고 외웠어? 집합 표시 기호였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집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공집합을 뭐라고 했어? 기호라고 했지. 공집합이라고 하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이해했습니까? 공집합이 원소가 된 거야. 이해했지? 다음. 집합 0이지. 어때? 0은 원소잖아. 0이라고 하는 원소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1개겠지. 이해했어? 너네가 요거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 집합 안에 공집합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요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80페이지로 가보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입니다. 우리 부분이라는 건 뭐야? 전체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부분이라고 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1학년 2반이 있어. 그지? 아까 전에 근데 우리 보통 분단 쪼개져 있니? 너네? 1분단, 2분단, 3분단? 이건 중학교 때까지인가? 지금도 하나? 아무튼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때? 1학년 2반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내에서 1분단 어때? 부분이지. 맞아?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했어. 자, 1학년 2반 내에서 1분단 그리고 1학년 3반에 1분단이래. 그럼 어때? 부분이야? 아니지. 갑자기 외부에 있는 놈이 쳐들어왔지. 그러면 안 돼. 결국에 부분집합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서 일부를 솎아내는 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해.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전체를 다 뽑아도 부분이지. 내가 1학년 2반에 1분단, 2분단, 3분단 전부를 얘기해도 당연히 부분인 거고 내가 안 뽑아도 부분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내가 뽑든 안 뽑든 부분이다. 오케이? 근데 어떻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1학년 2반의 1분단은 1학년 2반 안에 속하는 거네?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학년 2반이라고 하는 반 안에 A라고 하는 학생 한 명이 있었어. A는 원소지.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1학년 2반 대문자 A라고 하면은 A 안에 누가 속한다? 소문자 A가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근데 우리 1학년 2반 안에 누가 1분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지? 그럼 어떻게? A 안에 1분단이 있다고 할 건데 우리 집합과 원소는 다르잖아. 그럼 구별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이지차.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잠깐만, 요건 내가 뭐 하나를 잘못 얘기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아무튼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교재를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보니까 B라고 하는 친구 안에 A가 들어가 있지. 그지? 어때? A가 B의 일부분, 부분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B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부분집합의 그냥 기호 표시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죠. 따라왔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부분집합의 성질은 우리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지?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내가 어떠한 것에서 다 뽑는 거라 안 뽑는 것 또한 부분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3번. 자, A가 B에 속한대. 맞아? B가 C에 속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있는데 A가 B 안에 들어가 있어. B가 있는데 B가 C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 A도 C 안에 들어가 있네. A가 C 안에 들어가 있다인 거야.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요거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지. 따라왔죠?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 보는 내용은요,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같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기다려봐. 아, 예시가 있을 텐데 예시가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이하의 짝수와,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4 미만의 뭐라고 할까? 2의 배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어때? 우리 3 이하의 짝수는 누가 있죠? 2밖에 없죠. 4 미만의 짝수는 2의 배수는 뭐가 있죠? 2밖에 없죠. 그럼 어때? 두 개가 같잖아. 맞아? 즉 우리는 집합 A랑 B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면 뭐인 거야? 원소가 같으면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그럼 얘네 두 개가 같다고 하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A는 B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맞아? 그거를 우리가 실제 식으로 풀었으면 이거야. A가 B에 속해. 그치? 자, 부분도 집합이라고 했잖아. 부분도 그러니까 전체도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때? A 안에 B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A 안에 B가 들어가 있고 B 안에 A가 들어가 있다. 두 개를 만족시키면 뭐야? 같은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같다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같다라고 써주고, 같지 않다는 그냥 같지 않다. 이해했죠? 요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진 부분집합. 자, 뭐야? 진짜 부분집합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부분집합. 자, 전체는 어때? 나랑 똑같지? 나랑 똑같은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냥 진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그거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나랑 똑같은 게 빼라는 거야.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다고 했지. 그럼 우리 어떻게 뽑을 수 있어? 1분단 뽑을 수 있고, 2 뽑을 수 있고, 3 뽑을 수 있고, 안 뽑을 수 있고, 1, 2, 2, 3, 1, 3 뽑을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1, 2, 3도 뽑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나랑 같은 거 누구야? 1, 2, 3. 그걸 쳐내자는 거야. 개수 하나.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 요거 우리 경우의 수야.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선생님이 너네한테 질문을 하겠대. 너네를 이제 꼽아가지고 막 예를 들어 나머지 공부를 할 친구들을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내가 한 명 한 명 물어보겠지. 인서야, 할래 말래? 내가 보통 너한테 선택지를 주지 않긴 하지만 선택지를 줬다고 쳐보자. 그럼 너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몇 개야? 2가지지. 뭐야? 할래요? 안 할래요? 2가지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나도 세인이한테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 할래 말래? 대답할 수 있잖아. 2개 중에 하나.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겠지. 그럼 우리는 어때?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결국에 전체에서 일부분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애들한테 원소 하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너 나한테 올래 말래? 너 나 지금 팀 짤 건데 올래 말래?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인당
가닥 모든 원소 하나하나당 대답을 할 수 있어. 몇 가지의 대답? 갈래, 안 갈래, 두 가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 왜? 원소 하나하나가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 2의 n승인 거지. 그지?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어때? 다 데려오는 거를 빼주는 거니까 한 개 빼주는 거야. 2n-1. 맞아?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해야지.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했었어, 우리? 미리 뽑았지. 예를 들어 내가 나머지 반 운영을 한대. 근데 예를 들어 인수한테 너는 그냥 와. 라고 하면 인수의 선택지 어떻게 됐어? 박탈당했지. 맞아? 그럼 원래 선택지가 두 개 총 4개였는데 박탈당한 거야. 그 선택지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네? 그지? 동일해. 내가 K명의 선택을 박탈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n-k. 맞아? 근데 박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그래, 넌 무조건 들어라고 박탈할 수도 있는 거고, 넌 듣지 마라고 박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같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 이해했으니까? 확실해? 요렇게 좀 이해를 해줍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뒤이어서 진도로 나가볼게요.
정도를 시켜서 혼자 다 먹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 먹은 다음에 배가 부르다가 아니라 먹은 다음에 나쁘지 않네 하고 나가요. 그럼 나가서 디저트를 먹으러 갑니다. 그거를 몇 끼, 세 끼를 그렇게 먹어요. 마음 놓고 먹으면 진짜로 많이 먹습니다. 말이 안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최근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올라.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아 이거 아니다 해서 살을 빼려고 고등학교 때 안 해 하고서 안 하고서 또 버티다가 군대 갔을 때 난 다시 밥을 먹어야겠어 하고 밥을 먹으면 살이 또 막 쪘다가 살을 또 뺐다가 또 최근에 한 3개월쯤 전쯤부터 또 참지 않은 거야. 리미트를 푸른 거야. 그래서 쫙 살이 한 98kg까지 쭉 쪘다가 최근에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 빼자 하고 한 10kg 정도를 뺐는데 5kg만 더 빼고 싶어요. 아무튼 시작해볼까? 자, 집합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했어? 내가 맞다 아니다를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를 했지만 내가 선생님이 밥을 많이 먹는다. 어때? 뭔가 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비교군이 정확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우리 그 유명하신 그 먹방계 대단하신 분들 있잖아. 선생님은 찌양이라는 분이 드시는 걸 보고서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내가 그분보다 많이 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런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큰 자연수 어때?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 안 명확해. 그치? 그리고 어때? 3에 가깝다. 가까운 게 뭔데? 그치? 농구를 잘한다. 잘하는 게 누군데? 기준이 누구야? 혹시 마이클 조던이야?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보다 다 못하지 않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 자, 미술에 소질이 있대. 소질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 피카소 정도로 그리면 소질이 있는 건가? 명확하지 않지. 자, 근데 키가 170 이상. 어때? 170보다 크거나 같거나 명확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명확한 친구들을 확인해 달라는 거야. 따라왔죠? 자, 그럼 그대로 우리 555번 문제도 한번 가보자. 자, 말 그대로 가는 거야. 자,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자, 5의 양의 배수,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6의 양의 약수, 뭐가 주어져 있는 거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야. 자, 6의 양의 약수는 뭐야? 1, 2, 3, 6이죠. 5의 양의 배수는 뭐야? 5, 10, 15, 20,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겠죠? 맞아? 그럼 한번 봐보자. A 안에 누가 1이 포함된데 맞아 아니야? 포함 안 되지. A 안에 6이 포함된데 맞아 아니야? 아니지. A 안에 30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된대. 틀린 거지. 맞아? B 안에 2가 포함된데 옳은 말이지. 맞아? B 안에 4가 들어가 있는데 틀린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그 다음에 558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봐보자. 자, 지금 집합 A가 뭘로 주어져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지. 그지? 이때 A랑 B랑 C가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뭘까? 4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라는 뜻이겠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물론 정수, 양의 정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0도 가능한 거고요. 양수, 음수 다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자, 확인해볼까? 3. 어때? 가능하지? 가능하지? 6도. 4도 가능한 거야.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대로 0 아까 가능하다고 했잖아. 마4, 마1 곱한 거지. 3, 1 곱한 거지. 맞아? 어때? 얘는 몇이야? 마6, 0. 안 된다. 맞아? 그대로 또 확인해. 2, 4, 3. 맞아? 그리고 어때? 마3, 8 돼? 안 돼? 8? 안 되지. 그 다음 얘는 3. 되네. 그럼 몇 번 몇 번이야? 잠깐만. 옳지 않은 거? 뭔가 잘못됐나? 내가 쓴 거랑 다른가? 응? 그렇네. 내가 뒤에 있는 용어를 안 봤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냥 속하는 것만 찾고 있었구나. 쏘리. 어때?
성립하지 않는다. 잘했네 그러면. 얘도 어때? 성립하지 않는다. 잘했네. 여기까지 됐어. 얘는 성립한다. 성립한다. 잘했네. 근데 얘 성립하는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지. 어휴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559번입니다. 자,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달래. 그럼 어때? 우리 1, 2, 3, 4, 6, 12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를 골라줘야겠지. 어때? 1, 2, 3, 4, 6, 12 전부 다 뭐야? 12의 양의 약수 몇 번이겠어? 2번이구나. 그지? 너무 쉽지? 자, 다음 562번. 자, 유한집합이래. 뭐가 있는 거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어때? 1, 4, 9, 16, 25. 다음 거 뭐겠어? 36. 이거 뭐야? 아, 소수가 아니지. 1을 포함하고 있는 소수의 제곱인 거야. 그지? 1과 소수들의 제곱.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럼 얘 유한해? 아니지, 무한하겠지. 2번, x가 자연수래. 자연수가 끝이 있어, 없어? 없어. 3번, x의 제곱이 0이래. x가 몇이겠어? 0밖에 없지. 한 개다. 유한한 거지. 4번 어때? 100보다 큰 짝수. 너무 많아. 그지? x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잘 봐. 우리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라는 말은 뭐야? 3의 배수를 의미하겠지. 3의 배수도 너무나도 많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죠? 요것들 우리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565번 한번 봐볼게. 자, 이제 우리는 집합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우리 x를 뭐부터? 1부터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왔죠?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100보다 작은 양의 배수, 11의 양의 배수라고 얘기했어. 뭐야? 11부터 뭐까지기야? 99까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몇 개야? 7개. 몇 개야? 9개. 즉 몇이야? 9-7, 2구나.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럼 그대로 우리 569번까지 바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집합을 제작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제작 한번 해볼까? 자, 여기 A라고 하는 기호를 한번 봐볼까? 어때? A는 원소지, 지금. 원소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뭐의 원소야? 집합 A의 원소인 거지. 맞아? 자, 소문자 B는 어때? 집합 B의 원소인 거지. 보여, 안 보여?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는 1과 3입니다. 집합 B는 마이와 0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두 개를 곱해줄 겁니다. 뭐라고 나와? 마이랑 0. 그치? 마육이랑 0.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집합의 원소가 요렇게 4개인 거잖아. 근데 어때? 겹치는 게 있네. 그치? 너네 1학년 2반 출석 부를 때 똑같은 얘 2번 부를 거야? 아니잖아. 그럼 2명 있으면 한 번만 불러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집합 X의 원소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육, 0.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원소의 합은 몇이야? -8, 2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568번, 572번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바로 마무리해보자. 568, 572.
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죠? 그치. 10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는 몇 개죠? 4개.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잘했어. 572번도 해보셔야지. 인서.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표를 그려, 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럼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568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우린 기본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실제 나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걸 좀 추천하긴 해.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원소 나열로 되어 있으면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것도 추천하긴 합니다. 알겠지? 왜냐면은 그래 너네한테 친절하게 주진 않을 거거든. 시험 문제를 쉬운 게 아닌 이상 어려운 문제일수록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럼 내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누구? 2, 4, 6, 8 맞아? 한마디로 우린 뭐야?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4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가 K의 양의 약수인데 그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랑 동일하다고 한 거지. 맞아? 양의 약수가 4개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소수의 세제곱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 8 맞아? 또는 누구? 27 또는 125 그지? 이런 얘들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소수 곱하기 소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소수의 세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누굽니까? 8이죠? 우리 소수 곱하기 소수에서 제일 작은 친구 누굽니까? 2, 3, 6이죠? 그죠?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작은 친구 6으로 가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 소수의 세제곱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리고 몇 개만 우리 적어 놓을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밑에다가. 자, 약수가 3개. 약수가 3개인 수는 뭘까요? 약수가 3개인 수는 뭘까요? 소수의 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는 약수가 홀수개인 수. 오케이? 이건 뭐야? 자연수의 제곱. 제대로 하려면 뭘 제외한? 1. 1을 제외한 자연수의 제곱입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아니다. 1 포함해도 되겠다. 약수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은 뭐야? 약수 홀수겠지? 1 제외 1을 붙여도 얘기해도 상관없겠다. 일단 이거 좀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시죠. 다음은요. 572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전 거에서 풀었던 거는 A랑 B 아까 집합이 몇 개 주어져 있었어? 2개가 주어져 있었었지. 근데 이번엔 몇 개로 바뀌었어? 1개로 바뀐 상태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한 개, 왜 1개로 줬을까 신경을 써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조건이 총 몇 개? 4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A라고 하는 소문자 A는 요 A 0, 1, 2, 3, 4에 속해. 소문자 B도 0, 1, 2, 3, 4에 속해. 그지? 근데 A는 0이 아니래. 그리고 B는 A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그럼 써봐. 우리 A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누가 있었어? 원래 A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 0, 1, 2, 4 맞아? 다음 B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누가 있었어? 0, 1, 2, 4 맞아? 얘네 두 개를 뭐 할 거야? 곱해줄 거였지? 그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세인 A가 0이 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지워버리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야,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그냥 해야 돼. 막 해야 돼. 오케이? 다음에는 누구라고 했어? A가 B보다 크거나 같대. 우리 행렬 생각해봐. 행렬. 행보다 뭐 열이 더 크다 이런 거 했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 B, A보다 더 뭐 하면 안 되는구나. 크면 안 되는구나. 그지? 자, 만약 A가 1이야? 그럼 B는 뭐가 되면 안 돼? 2랑 4는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만약 A가 2야? B는 4가 되면 안 되겠지. A가 4야? 상관없겠지. 맞아? 그럼 확인해볼까? 어떻게 나와? 0, 0, 0. 요거 이해돼 안 돼? 맞지? 그 다음에 어때? 1, 2, 4. 그지? 그 다음 뭐야? 4, 8, 16까지. 이해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근데 얘네 곱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하다. 일단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런 느낌인 것까지. 그지? 근데 미안해. 이거 한번 지우자. 요것만 지워. 값만 지워. 값만. 왜냐면은 내가 곱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A, C, B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봐보자. 세인, 우리 한 개 중에서 0개 고르는 거 몇 개입니까? 경우의 수. 1C0. 세인. 1이지. 왜? 내가 한 개에서 0개 고르겠다. 안 고르는, 나 안 고를 거야. 너 선택이잖아. 맞아? 그럼 한 개에서 한 개 고르겠대. 1이지. 두 개 중에서 0개. 그지? 아, 그리고 두 개 중에서 한 개. 2C1. 그지? 2C2. 1. 4C0. 1. 4C1. 4C1. 4. 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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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6이지? 4C4. 4C4.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 조합. 조합 기억 안 나요? 다 나지? 이거 조합 복습해야 되나? 아, 근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X라고 하는 친구의 원소들을 결국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 2, 4, 6. 이해했습니까? 즉 원소의 개수가 몇 개더라? 4개더라.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왔죠? 다음 57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573번이에요. 573번. 중요한 거, 지금은 아까 전까지 우리 원소의 포함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의 포함관계야?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얘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 B라고 하는 친구 안에 A라고 하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 1번은 어때요? A 안에 B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어떻게 쓴다? A, B라고 써줘야겠지. 제대로 말하면은 B, A 이렇게 쓰는 형태가 나온 거겠지. 맞아? 다음에 어때? A랑 B 원소가 같아 달라? 다르지? 맨 마지막 C랑 D 다르잖아 지금. 맞아? 3번 X는 9의 양의 약수입니다. 뭐가 있어? 1, 3, 9. 맞아? B, X는 3의 양의 약수 1하고 3이죠?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야? B가 A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지? 맞아? 다음 4번 X는 5의 양의 배수야. 어떻게? 5, 10, 15, 20. X는 10의 양의 배수야. 10, 20. 어때? 얘도 마찬가지야. B가 A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지? 맞아? 그 다음에 5번 2n-1이래. 맞아? 그리고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n이. 맞아? 그럼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를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1, 3, 5. 이해돼안돼? 이해지? 자, B는 뭐야?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요거 이해됐습니까? 어때? 드디어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친구를 찾아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따라왔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실 거고요. 우리 다음에는 57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얘기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1번.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양의 약수죠. 12의 양의 약수. 뭐야? 1, 2, 1, 2, 3, 4, 6, 12. 총 몇 개? 6개. 여기까지 맞아?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거 뭐야? 집합과 원소 간의 포함 관계인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때? 집합 A 안에 원소 2가 들어가 있대요?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집합 A 안에 4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까지 맞죠? 이제부터 중요하겠다. 자, 이거 무슨 관계야? 이거 무슨 기호? 집합 간의 포함 기호지. 맞아. 그때 선생님이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같이 나온 게 뭐였어? 부분, 집합.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집합 3이라고 하는 친구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속하는 거야. 맞아? 어때? 우리 3이라고 하는 친구를 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포함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근데 4번 봐봐. 내가 2는 있는데 9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랑 9를 묶어서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는 침공한 거야. 근데 마침 없다고 잘 얘기해줬네. 맞아? 5번은 어때? 8 없잖아. 근데 8이 들어왔다고 얘기했지. 만약 8이 없었으면 성립을 했겠다. 여기까지 됐어? 이런 느낌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578번 별표 한 번만 쳐줄까? 자, A를 잘 봐봐. 자, A 안에 있는 원소를 얘기해 볼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 5, 집합 5야. 원소가 집합 5가 원소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어때? A 안에 이거 무슨 기호 표현? 원소지. 집합과 원소 간의 포함 관계. 어때? 1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원소로서 들어가 있어. 자, 다음에 봐봐. 이거 원소 기호지. 근데 이거 뭐야? 집합이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틀렸나?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A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집합 5가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지. 맞아? 그런 경우에는 옳은 겁니다. 맞아? 근데 마찬가지야. 뭐야? A가 집합 5랑 뭐야? 집합 포함 관계지. 집합. 근데 어때? 내가 이 5라는 친구한테 괄호 씌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이해했어?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그리고 어때? 1과 5한테 내가 괄호 씌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집합 표현 가능한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어때? 내가 1하고 요 절대값 5 이 두 친구한테 괄호 씌울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원소 간의 포함 관계로 나타냈지.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집합 포함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얘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친구 안에 예를 들어 0, 1, 2, 1, 3,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아니다. 3이 없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인지할 수 있냐면 당연히 1,3이라고 하는 친구가 집합으로서 A에 들어가 원소로서 A에 들어가 있다. 당연히 옳은 말이지. 맞아? 그럼 얘가 집합으로 표현되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괄호 괄호 1, 3 괄호 괄호야. 알겠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집합한테 이미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한테 한 번 더 집합을 만들어 주려면은 괄호를 씌워줘야 한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580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함 관계야. 집합 A가 B에 속했으면 좋겠어. 그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A의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어때? 집합 A는 지금 누가 있어?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4가 있지. 근데 요거 0, 2는 4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a 플러스 1과 3a 마팔 두 개 중에 하나는 뭐여야겠어? 4여야겠지. 그럼 따지는 거야. 1번 가능성. a 플러스 1이 3가? 그지? 만약 그래 a가 몇이어야 돼? 3이지. 그럼 a가 3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집합 a가 어떻게 돼? 2,4지. 맞아? 집합 b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 0, 2, 4, 1인 거 보여 안 보여? 여기까지 이해했어? 왜? 1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럼 어때? 2랑 4 속하네? 아, 너 맞구나. 이해했어? 근데 우리 그러면 틀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 2번 뭐라고? 이번엔 3a-8이라는 얘가 몇일 때야? 4일 때지. 맞아? 그럼 우리 a가 몇이 되겠어? 4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집합 a가 어떻게 돼? 4를 넣어주니까 3,4 이해돼안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리 b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 0, 2, 6, 6이 아니네 5, 그 다음에 4, 3, 12 빼기 8이니까 4. 어때? 3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이러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달라는 겁니다. 따라왔죠? 따라왔죠? 다음은 58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입니다.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또 누가 B가 A를 포함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내가 일단 뭐부터 비교해야겠어? 알고 있는 친구야. 내가 A의 원소에 마이너스가 2가 있지? 맞아? 그리고 중요해.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B에 있는 얘가 A에 없을 수는 있거든? 근데 A에 있는 얘가 B에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이를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 뭐겠어? 우리 마이너스 2가 누구일 수도 있어? A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다 가능하지. 한 번에 보자. A가 몇일 때? 2일 때. 맞아? 미안해요.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지? 다음은 뭐야? A가 몇일 때? 마3일 때. 다음은 A가 몇일 때? 마4일 때를 한 번에 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 마이, 2. 여기까지 맞아? 얘 같은 경우는 A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 7. 맞아? 자, 마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 14.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럼 그대로 B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니? 2, 마일, 0. 이해돼? 그 다음에 B라고 또 했을 때 어때? 2, 마3, 마일. 맞아? 마지막 B라고 했을 때 2, 마3, 마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안 됐어?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아야겠지. 17 있어? 없어? 없지. 14 없지. 2 있잖아. 맞아? 그럼 A가 몇이었구나? 마이너스 2였고 내가 원하는 집합 B는 뭐였다? 2, 마일, 0. 오케이? 자, 실제로는 이렇게 한 번에 할 필요가 없다. 뭐만 보면 돼? 첫 번째 것만 보고서 성립하네? 넘어가면 돼. 그치? 그럼 성립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거 해야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비교해 준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죠. 오케이? 다음 585번입니다. 자, 부분집합 구하기 정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봐보자. 지금 A가 뭘로 주어져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오케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마일, 0, 1 세 가지인 거 인지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하는 거야? 2의 세제곱, 즉 몇이야? 8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이게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일단 뭐부터? 안 고르는 경우에서 공집합. 그지? 다음은 뭐야? 한 개씩만 고르는 경우에서. 그지? 그 다음은 뭐겠어? 몇 개씩?
두 개씩 마일, 0, 0,1 마일, 1 그지? 그 다음 하나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 다 가져가. 이해했습니까? 몇 개야 실제로 세보니까 1, 2, 3 하나 둘 셋 하나 둘 8개 만족되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587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집합이 어떻대? A는 B 같대. 자, 우리 집합이 같다는 뭐라고 했지? 완전히 동일하게 생긴 거지, 원소들이. 맞아? 그럼 어때? A라고 하는 친구에 4가 있으니까 B에도 누가 있어야 돼? 4. 근데 8이니까 우리 누구랑 누구? C랑 30 플러스 2 중에서 8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마찬가지야. 우리 B라는 친구에 8이 있으니까 당연히 7의 2B 중에 8이 있어야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 요것만. 자, 우리 A랑 B랑 C가 뭐래? 자연수.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자, 4야. 짝수지. C. 짝수 될 수 있고 홀수 될 수 있지. 근데 이 30 플러스 2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야. 짝수가 될 수 있고 홀수가 될 수 있어. 맞아? 근데 C가 자연수라는 전제 한데 4가 되려면 몇이 들어가야 돼? 3분의 2가 들어가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C가 몇이겠어?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지? 그러면 C가 4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4. 얘는 몇이야? 4, 3, 12, 즉 14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랐습니까? 따랐지? 그럼 어때? 우리 4랑 4 지워놓으시고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7A가 8이 될 수 있어요? 없죠? 7A가 14가 될 수는 있네요. A가 몇이겠어? 2겠지. 그럼 나머지 B가 나머지 하나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천천히 한 번 더 해보세요. 따라왔나요? 자, 다음 591번. 자, 집합 1, 2, 3, 4의 뭐를 골라달래?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맞아? 뭘 빼달라는 거야? 나 자신을 빼라. 자, 공집합. 당연히 진부분집합이지. 맞아? 어때? 자, 0부터 4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집합 표시 1, 2, 3이죠. 어때요? 진부분집합 맞네요. 다음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 어때? 틀렸지. 맞아. 자, B는 어때? 양의 약수. 뭐야? 1, 2.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억, 니은, 리을. 여기까지 맞나? 자,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593번 풀어보시죠.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문제를 풀게 해줄 시간이 없겠다. 93번 나랑 같이 보자. 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우리가 SX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집합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12에 집합 A가 뭐야? 집합 전체 U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SA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기호랑 다른 걸 새롭게 정의해줬어. 뭐라고 했어? 집합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을 표시하는 기호가 나왔고요. 맞아?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SA의 최대값입니다. 내가 모든 원소를 더하는 게 낫다는 거지. 맞아? 근데 내가 모든 원소 더하는 게 돼? 안 돼? 진부분집합이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제일 작은 이 하나 빼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집합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4, 6, 12. 이미 인지하고 있지? 거기에서 우리 얘네들 전체의 합이 몇이야? 해봐. 그지? 근데 그 합에서 몇을 빼주는 거? 1을 빼주는 게 아마도 최대값일 거라는 거.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지? 이 느낌 살려주세요.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32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했었어? 2에다가 지수가 뭐인 거야? 원소의 개수였지.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5개야? 아니지. 10 이하의 11 이하의 소수 뭐 있어? 2, 3, 5, 7, 11. 5개네. 6보다 작은 홀수 1, 3, 5 아니겠지? 60의 양의 야수, 양의 약수 30이구나. 30의 양의 약수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몇 개겠어? 8개. 맞아. 다음 32 이하의 자연수. 너무 많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의 풀이 과정. 다음 557번. 이거 아까 했었지? 자, 뭐야?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억만 하자. 어떻게 한다? 말0, 1, 2, 말0, 1, 2 그리고 두 개를 뭐 한다? 곱해주는 관계네. 표 쓰면 되는 거고 겹치는 거 빼고 셈해서 원소의 개수. 그러면 그거를 지수에 넣어달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요거는 기억만 한번 해주시고요. 598번으로 가봅시다. 자, 정말 중요하다. 밑줄. 4랑 6을 반드시 원소. 오케이? 그리고 11을 원소로 갖지 않는. 오케이? 아까 뭐였어? 선택지를 박탈하는 것들이었지. 맞아. 자, 한번 봐보자.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는 2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4, 8, 12, 16, 20, 24 총 몇 개라고? 6개라고 인지할 수 있어. 근데 누구의 그걸 박탈했어? 4랑 16의 선택권을 박탈을 했고 12의 선택권도 다른 이유지만 박탈을 했어. 그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야? 4, 20, 24 세 개지. 그럼 선택권 가지고 있냐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하겠어? 2의 3승 8개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괜찮아? 선택권이 남아있는 애들은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603번으로 가볼까? 자,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는 30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자, 1번. 우리 A의 양의 약수 구해줘야겠지. 개수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지? 뭐가 있어? 1, 2, 3, 5, 6, 10, 15, 30. 맞아?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건 짝수지. 누구야? 2, 6, 10, 30. 이 4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선택권을 박탈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리가 되게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럼 2, 6, 10, 30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2에 몇 승이겠다? 4승겠구나 끝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우리 어때? 짝수가 원소이긴 해야 돼. 근데 내가 얘네들 선택권 다 주면 내가 너네한테 얘네들 선택권 다 줬어. 그럼 너네 나 추가 수업 안 할래요. 솔직히 다 선택할 거잖아. 맞아? 그건 싫어. 그럼 어때? 그 경우에서 하나 빼주는 거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안 뽑히는 경우에서 하나 빼주자고. 그럼 몇 개야? 1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3번이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604번 가볼까? 자, 중요하다. 집합 간에 뭘 얘기하고 있어? 포함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맞아? 자, 봐봐. X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B의 부분집합이야. 맞아? A라고 하는 친구는 X의 부분집합이야. 선생님이 아까 부분집합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뭘 얘기했어? X의 원소가 다 A의 원소일 필요는 없지만 A의 원소는 무조건 X의 원소여야 되지. 맞아? 마찬가지로 B의 원소가 모두 X일 이유는 없지만 X는 모조리 다 B여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얘기해보자. 자, 우리 B라고 하는 친구가 24의 양의 약수래.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6, 8, 12, 24.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그리고 어때? A라고 하는 친구는 저 방정식을 성립하는 친구기 때문에 2양 3일 거야. 맞아? 그럼 이렇게 하자고.
x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야 돼? 2랑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중요한 거 x가 선택해야 되잖아. 어디에서? B 아니야? x는 b의 부분집합이라며. 근데 그 b의 부분집합 중에서도 뭘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야? 2와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네. 그럼 선택지 박탈되고 선택지 남아있는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2의 몇 승이겠어? 6승. 64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607번. 풀어주진 않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방금 전에 동일해. 맞아.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b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게 선택과 박탈이지. 맞아. 그럼 어때? 그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거를 우리가 거듭 제곱해주는 거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x는 a가 아니래. 뭐야? 다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경우에서 하나 빼줘야겠네. x는 b가 아니래. 한 개도 안 가지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겠네. 아, 얜 2개를 빼줘야 되는구나.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괜찮아. 따라왔지? 자, 다음 608번입니다. 자, 집합 A입니다. 집합 A라고 하는 친구는요,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자, 별표. 뭐야? 적어도네. 우리 적어도 너무 오랜만에 보지 않아? 경우의 수 파트할 때 빼고는? 그치? 똑같아. 자, 일단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자. A라고 하는 친구는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기 때문에 뭐야? 3, 6, 9, 12, 15, 18까지인가? 맞아, 총 6개란 말이야. 근데 얘가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기로 했지? 맞아. 자, 전체는 2의 몇 승? 6승. 빼줘야 돼.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진다. 반대로 짝수를 단 한 개도 가지지 않는 경우지. 뭐야? 홀수 3, 9, 15. 2의 3승을 빼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64 빼기 8이니까 몇으로? 56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아마도 상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다 가지면 안 되는데? 그치? 아, 그러니까 짝수를 한 개도 안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것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지. 이유가 뭐야? 우리 2의 6승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공집합 포함되어 있지. 2의 3승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공집합 포함되어 있지. 이미 공집합끼리 서로 빼줬어.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개의 파트는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까? 자, 611번입니다. 집합 S 같은 거는 경우에는요, 모든 원소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만약 S가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원소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A랑 B의 곱이 무조건 S의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2랑 3을 가지고 있지? 맞아? 그럼 뭐가 원소가 된다는 거야? 6이 원소야. 맞아? 그럼 6이 원소면 또 어떤 일도 발생해? 6이 12, 63, 18 또한 원소가 된다는 거고 12, 2, 12, 3, 12, 6, 18, 2, 18, 3, 18, 6 이게 다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다 따라왔어? 그리고 어때? A랑 B가 다르단 말도 없지. 지금 뭐야? 2랑 2를 2번 선택하는 거 3과 3을 2번 선택하는 거 이런 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계속 분화되는 거지. 2, 3, 2, 3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6, 6, 9 나왔지? 맞아? 그럼 없는 것들을 여기서 4, 6, 9, 4, 6, 9 쭉 전개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틀린 거 누구야? 3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때 사실 이런 건 많이 안 나오고 이 612가 많이 나오니까 별표. 자, x가
집합 x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x분의 4 또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예를 들어 내가 1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4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어때? 4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이잖아. 2가 들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가는 거야? 2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 어때? 1과 4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 세트. 2랑 2도 세트. 근데 2는 한 개지. 자, 얘는 뭐야? 원소 몇 개가? 2개가 세트. 얘는 원소 1개가 세트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뭐가 궁금해? 원소가 몇 개였으면 좋겠어? 1개지. 그럼 집합 x는 뭐겠어? 2여야 해. 맞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대. 원소가 누구랑 누구야? 1과 4밖에 없었다는 거지. 집합 원소의 개수가 3개래. 뭐야? 1, 2, 4가 원소일 거라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는 나중에 가면 문제가 어떻게 더 많이 나올 거냐면은 사실 예를 들어 좀 더 크게 숫자 크게 나와. x 안에 a가 들어가 있고 x분의 16이 또 a가 들어간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1과 16이 세트, 2랑 8이 세트, 4가 세트지. 그래서 두 개, 1개가 세트로 움직이겠구나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 2, 2개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